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바람이 몰아치듯 불어 도시에 남아있던 온기를 모두 앗아가려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에서 쏟아지는 노란 불빛만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심씨는 외곽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낡은 자루가 걸쳐 있었고 손에는 익숙한 쇠갈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폐품들을 주워 모으는 데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심씨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아들이 시살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후 심씨는 슬픔과 상실감에 잠겨 스스로를 탓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없이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매일매일은 외로움과 공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심씨는 쓰레기 매립장 근처 나무 아래에 앉아 빗물을 피하기 위해 자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일어서려던 순간 심씨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마치 버려진 새끼 고양이처럼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씨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심씨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쓰레기 더미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손전등 불빛이 쓰레기 더미를 비추며 앞으로 나아가다가 찢어진 종이 상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울음소리는 상자 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씨의 다리가 굳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심씨를 깜짝 놀라게 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생후 몇 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아기가 상자 안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얇은 천몇 겹으로 감싸져 있었지만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작고 창백한 얼굴, 감겨있는 눈, 하지만 차가운 빛 속에서도 희미한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어린 아기가 이곳에 차가운 밤에 버려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씨는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소리도 약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심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연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 아기를 버릴 수 있지? 심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심씨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아기에게 둘러 따뜻하게 해준 뒤 쓰레기 매립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낡은 침대 하나와 간소한 살림살이, 희미한 등잔불 하나만 있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심씨는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서둘러 따뜻한 물을 데웠습니다. 서투르지만 조심스러운 손길로 아기의 몸을 닦아주고 집에 있는 유일한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아기는 따뜻함을 느꼈는지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이내 훌쩍이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심씨는 아기를 바라보며 늙고 주름진 얼굴에 연민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렴. 이제부터 내가 널 돌볼 거야. 심씨는 마치 약속처럼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심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아기를 지켜보며 눈을 떼는 순간 이 작은 생명이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심씨의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처음으로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곤히 잠든 아기를 보며 심씨는 살아갈 이유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씨는 아기를 데리고 근처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큰 문제가 없었고 영양실조와 저체온증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아기의 신원에 대해 묻자 심씨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했다고만 간단히 답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기를 사회복지시설에 맡기라고 권유했지만 심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 심 씨는 폐지 줍는 일뿐 아니라 아빠라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기에게 빛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심플하지만 의미 있는 이름이었는데 심 씨에게 빛나는 어두운 삶 속 한 줄기 빛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부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빛나에게 분유와 옷을 사주기 위해 심 씨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폐지를 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심 씨는 항상 빛나를 돌볼 시간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갓난아기를 돌보는 일이 심 씨에게는 낯설고 서툴렀습니다. 분유 타는 법도 빛나가 울 때 달래는 법도 몰랐고 심지어 빛나에게 분유를 먹이다가 병을 떨어뜨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랑과 인내심으로 모든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빛나는 심 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빛나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빛나는 날이 갈수록 활발하고 밝게 자랐고 환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심 씨를 업신여기던 이웃 사람들도 빛나를 정성껏 돌보는 심 씨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심 씨를 존경하고 응원했고 때로는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빛나가 3살이 되었을 때 아빠, 사랑해요. 빛나의 순수한 사랑 고백에 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 씨는 빛나를 꽉 껴안으며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빛나라는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심 씨는 빛나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두 부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빛나는 심 씨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빛나는 점점 더 활발하고 총명해졌으며 언제나 심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빛나에게 심 씨는 단순한 아빠가 아니라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심 씨에게 빛나는 고통과 상실로 가득 찼던 인생에서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두 부녀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갔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팔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했습니다. 빛나를 돌봐야 하는 책임까지 더해져 삶은 더욱 고단해졌지만 심 씨는 빛나 앞에서 결코 불평하거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심 씨는 빛나에게 줄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설탕을 조금 넣은 흰죽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빛나는 맛있게 먹으며 심 씨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 배불러요. 더 안 먹어도 돼요. 심 씨는 빛나를 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빛나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빛나가 6살쯤 되었을 때 빛나는 심 씨의 일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먼지투성이 옷과 상처투성이 손으로 돌아오는 아빠를 보며 빛나는 물었습니다. 아빠, 왜 맨날 폐지를 주워요? 폐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심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빛나를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폐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빠가 돈을 벌어서 빛나 밥이랑 옷 사주려면 폐지를 주워야 해. 빛나 키우려면 폐지를 주워야 한다는 말이야. 빛나는 아빠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반짝이는 눈으로 심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빛나는 심 씨를 따라다니며 플라스틱 병이나 깡통을 줍는 것을 도왔습니다. 빛나는 과자나 장난감을 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키우기 위해 심 씨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 씨가 빛나를 데려왔을 때 그를 비웃었던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를 향한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심씨가 빛나에게 쏟는 사랑과 빛나의 순수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아주머니는 종종 빛나에게 사탕이나 과자를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심씨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참 예쁘네요, 심씨. 친자식은 아니지만 영락없는 심씨딸 같아요. 심씨는 그저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비록 삶은 고달팠지만 심씨와 빛나에게는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심씨는 빛나가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빛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심씨는 한 달 동안 돈을 모아 새 책가방과 교복을 사주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설렘 가득한 눈으로 첫 수업에 들어가는 빛나의 모습을 보며 심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빛나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씨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심씨는 이미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빛나의 낡은 신발을 수선하거나 주워온 폐품을 고쳐서 팔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졸다가도 빛나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빠, 숙제 다 했어요. 심씨는 곧바로 눈을 뜨고 빛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빛나가 10살이 되자 심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빛나는 우연히 심씨가 학비 고지서를 들고 탁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빛나는 심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심씨는 황급히 고지서를 감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 어디 가서 폐지를 주울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야. 빛나는 심씨가 자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빛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저 돈 모았어요. 심씨는 주머니를 바라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우리 딸 정말 기특하구나. 빛나의 따뜻한 마음은 심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씨는 빛나를 더욱 굳게 껴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빛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시간은 흐르고 빛나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빛나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반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빛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는 날이면 심씨는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빛나가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심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빛나가 중학교에 다니면서 학비와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심씨는 폐지 줍는 일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심씨는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심씨는 빛나를 생각하며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심씨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빛나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씨는 빛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때 빛나의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씨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오늘 아빠가 많이 피곤해 보이셨다. 아빠는 항상 나를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신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심씨는 빛나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씨는 빛나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순간 심씨는 빛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 후로도 심씨는 빛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심씨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빛나의 웃는 얼굴과 아빠, 사랑해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심씨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은 덜었지만 생활비와 용돈은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빛나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심씨는 빛나가 힘들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빛나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빛나는 심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취직했어요. 이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요. 심씨는 빛나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빛나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에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심씨는 빛나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빛나야, 아빠는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빛나는 심씨의 따뜻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부녀는 서로를 깊이 껴안으며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함께 이루어낸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찼던 두 부녀의 여정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영희는 아빠를 바라보며 다짐한 듯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돕고 싶어요.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영희의 말에 심씨는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삶은 고달팠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영희는 점점 성숙하고 총명한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영희는 시험 때마다 반에서 2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심씨는 여전히 패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갔지만 영희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심씨가 낡은 손수레를 고치는 모습을 영희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제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아빠는 더 이상 폐지 줍는 일을 안 하셔도 돼요. 아빠도 그러길 바라시죠. 심씨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빠는 정말 기쁠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 착하게 살고 너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믿음을 간직한 채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 영희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의지가 강한 소녀로 자란 영희에게 심씨 곁에서 보낸 시간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평생을 바쳐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준 양아버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그 무엇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삶이 언제나 평온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영희와 심씨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아침, 학교에 갈 준비를 하던 영희는 밖에서 이웃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뒤에 서 있던 영희는 우연히 자신이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씨, 참 불쌍해. 그러게, 기구한 운명이지. 멀쩡한 사람이 왜 길에서 애를 주워와서 키우는지 나중에 커서 떠나버리면 어쩌려고. 영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영희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손을 떨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렴풋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심씨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심씨는 쓰레기장에서 자신을 데려와 친자식처럼 사랑을 쏟으며 키워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영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희는 언제나 사랑하는 아빠였던 심씨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심씨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저 아빠 친딸 아니죠? 심씨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심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희야. 아빠는 네 친아빠가 아니란다. 갓난아기였던 너를 쓰레기장에서 주워왔지. 심씨의 대답에 영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팠던 것은 심씨의 눈빛이었습니다.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 찬 눈빛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왜 저한테 숨겼어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를 버려진 아이로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가족 없이 자라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아빠는 널 친딸처럼 사랑했고 그 사랑이면 모든 진실을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단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심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분노, 슬픔. 그 후로 영희와 심씨의 사이는 어색해졌습니다. 영희는 심씨와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심씨가 다가와 위로하려 할 때면 일부러 피했습니다. 심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영희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털어놓지 않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영희를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희가 혼자 마당 구석에 앉아 있을 때 심씨는 작고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와 영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영희야, 이건 네가 버려졌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이란다. 이제 네가 모든 사실을 알 때가 된 것 같구나. 영희는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바랜 작은 손수건과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디 이 아이를 돌봐주세요. 저는 이 아이에게 행복한 삶을 줄 수 없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친엄마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심씨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심씨는 영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영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심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미안해할 필요 없다. 아빠는 다 이해한단다. 그리고 아빠는 언제나 널 사랑할 거야. 네가 누구든 무슨 결정을 하든. 영희는 심씨에게 푹 안겨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와 심씨는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씨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심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심씨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씨가 폐지를 주우러 나갈 때면 영희는 종종 따라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심씨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길가에서 폐지를 분류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영희를 보고 심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따님이세요? 심씨는 망설임 없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영희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든 심씨에게 자신은 언제나 그의 딸이었습니다. 두 부녀의 삶은 계속 이어졌지만 영희는 변했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강해졌으며 심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희는 좌절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련이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이라는 따스한 불빛을 길잡이 삼아 두 부녀가 화해한 후 영희는 더욱더 학업에 매진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심씨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과 보호를 영희에게 주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양아버지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희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방과 후 영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심씨를 도왔습니다. 집 근처 작은 서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영희는 가벼운 일이었지만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영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두 부녀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씨는 영희를 쓰레기장에서 데려왔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심씨는 운명적이었던 그날, 낡은 종이 상자 안에서 웅크리고 떨고 있던 작은 아기를 발견했던 순간을 종종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빠는 널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단다. 하지만 네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아무리 힘들더라도 널 살려야겠다고 결심했지. 심씨는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심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희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빠,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약속할게요. 고등학교 졸업반이 된 영희는 명문경제대학교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비가 비싸다는 것을 알았지만 영희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희가 심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자 심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그 대학에 가고 싶니? 아빠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영희는 심씨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제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심씨는 여전히 걱정했지만 영희의 결연한 태도를 보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심씨는 묵묵히 더 열심히 일하며 영희의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자 영희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았습니다. 밤늦도록 영희의 방불빛이 꺼지지 않을 때면 심씨는 문 밖에 서서 걱정과 자부심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씨는 영희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영희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영희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는 높은 점수로 꿈에 그리던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영희는 심씨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씨는 영희의 합격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희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가 이루어낸 성과는 그의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영희는 대학교에 입학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업에 열중하는 한편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병행했습니다. 심씨는 영희가 힘든 생활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대견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영희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이 항상 미안했지만 영희는 그런 심씨를 오히려 위로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명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항상 심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영희는 심씨에게 편안한 집을 마련해주고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심씨는 영희가 이루어낸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가족보다 깊고 끈끈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인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꽃피웠습니다. 영희와 심씨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어려움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리는 뛰어서 집으로 돌아와 아빠 심씨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빠, 저 해냈어요. 대학교 합격했어요. 심씨는 린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린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의 학비와 생활비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심씨는 린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짐꾼, 고물수리, 심지어 시장에서 막노동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린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닳고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숨기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간 린은 침대에 파랗게 질린 얼굴로 누워있는 심씨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린이 아빠를 불렀지만 심씨는 힘없이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얘야. 그냥 조금 피곤한 거야. 린은 아빠가 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쓰는 아빠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곤이 잠든 아빠 곁에 앉아 아빠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 시절 린은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과외, 카페 서빙, 작은 회사의 파트타이머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매주 주말이면 아빠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뵙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갈 때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산 작은 선물, 겨울용 따뜻한 외장이나 새 신발 같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린에게서 선물을 받을 때마다 심씨는 환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의 고생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린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 린은 대기업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린의 뛰어난 지능과 성실함은 금세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인턴십 기간이 끝나자 예상보다 높은 연봉으로 정직원 제의를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린은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모든 돈을 아빠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빠, 이제 돈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심씨는 린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딸 아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네가 잘 사는 것만 봐도 아빠는 만족해. 하지만 린은 아빠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린은 아빠에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설득했고 결국 심씨는 린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힘들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심씨는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집 뒤 작은 텃밭에 푸릇푸릇한 채소를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린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심씨는 인생의 큰 사명을 완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린아, 너는 아빠의 가장 큰 자랑이란다. 네가 없었다면 아빠의 삶은 그저 어둡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을 거야. 린은 아빠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제가 감사해야죠.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 수도 없었을 거고요. 저는 영원히 아빠의 딸일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낸 두 사람은 마침내 평화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혈연과 물질을 초월한 사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힘겨웠던 시간은 지나가고 린과 심씨의 삶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린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집에서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웃음과 따뜻함이 넘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심씨는 이제 나이가 들어 힘든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집 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텃밭에서 기르는 싱싱한 채소들을 자랑하며 그 채소들에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다고 말했습니다. 리는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 뒤에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리는 항상 심 씨를 위한 시간을 냈습니다. 자신에게 온전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빠를 리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리는 심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이 선물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심 씨는 시계를 보며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는 너를 기억하기 위해 시계가 필요 없단다. 네가 웃는 모습, 네가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는 이미 행복하니까. 그 후 몇 년 동안 린은 자선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과거 자신들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린은 심린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빠와 자신의 이름을 합쳐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자선재단 개관식 날, 린은 심 씨를 초대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숭고한 목표와 연결되는 것을 보고 심 씨는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린은 연설에서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빠는 쓰레기 더미에서 저를 주워오셔서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 키운 작은 행동이 오늘날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삶이 항상 기쁨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린은 아빠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검사 결과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린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린은 아빠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심 씨는 린에게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종종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만큼 오래 살았으니 됐다. 이제는 네가 행복한 모습만 보면 여한이 없겠구나. 하지만 린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린은 아빠가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개인 간호사를 고용해 집에서 아빠를 돌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어느 날 오후 린이 심 씨의 침대 곁에 앉아 있을 때 심 씨는 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린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빠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린은 아빠의 손을 꽉 잡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아빠 말해주세요. 심 씨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없더라도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네가 걷는 모든 길에 아빠가 함께 있을 거야. 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약속할게요. 하지만 아빠도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제가 아빠를 오래오래 돌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래 사시겠다고요. 심 씨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심 씨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지만 그는 린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심 씨는 잠든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린의 삶에 큰 빈자리를 남기고 말입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심 씨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 씨의 영정사진 앞에선 린은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아빠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거예요. 아빠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살아계실 거예요. 심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리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자선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심린 재단을 확장하여 더 많은 고아와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심 씨와 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새 자선시설 개관식에서 고아들을 만난 린은 그들의 순수하고 맑은 얼굴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린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이제 저는 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린의 말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눈물과 사랑, 희망으로 가득했던 린과 심 씨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린의 삶은 계속해서 많은 성취를 이루어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심 씨는 영원한 등불이자 무조건적인 사랑과 숭고한 희생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비록 아빠는 이 세상에 없지만 아빠의 사랑은 영원히 린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도록 그녀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부녀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들이 남긴 가치는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사랑의 힘과 인간애에 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는 힘 말입니다. 린은 아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빠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더욱 강해졌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심린재단은 국내외로 뻗어나가 더 많은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린은 아빠와 함께했던 소박한 집을 떠나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작은 텃밭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텃밭을 가꾸며 아빠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텃밭의 채소들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때때로 재단의 아이들을 텃밭에 초대해 함께 채소를 가꾸며 아빠의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린은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재단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여기며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린을 린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고 린은 그들의 웃음소리에서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처럼 아픔을 딛고 일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교육과 정서적 지원에 힘썼습니다. 시간이 흘러 린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린은 텃밭에 앉아 푸른 새싹들을 바라보며 아빠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린은 아빠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심 씨의 사랑이 꽃피운 아름다운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